KBS 1라디오 교육을 말합시다에서는 매주 화요일 우리 아이 마음 보고서 이럴 땐 어떻게 하죠를 방송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아이의 말과 행동에 당황하곤 합니다. 때론 아이의 행동이 문제 행동인지 아닌지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과연 아이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읽고 거리를 좁혀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은 KBS 1라디오 교육을 말합시다 홈페이지 우리 아이 마음 보고서에 사연과 연락처를 올려주십시오.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해법을 찾아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선생님을 선정해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우리 선생님 최고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선생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바로 학습 놀이터라는 공교육 교사들의 재능 기부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인천 심곡초등학교 이성근 선생님, 김연민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첫날, 새해 첫날이었는데 방학 중이셨으니까 조금 실감 안 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 나누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종각에서 서울 시민들과 함께 제 종소리 들으면서 새해를 그러셨어요? 보냈습니다. 네. 예. 학생들한테 혹시 전화하시거나 오거나 뭐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한 명의 학생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메시지 하나 받았습니다. 네. 지금 학습 놀이터라는 사이트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학습 놀이터는 어떤 사이트인가요? 학습 놀이터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1년 11월에 현직 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공부방입니다.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재밌게 뛰어노는 모습을 그리며 만들었습니다. 학원 없이 공부하는 습관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도 좀 들긴 하는데, 두 분이 이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귀가 번쩍합니다. 주로 몇 학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신다면은 학년과 과목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한 몇 분의 선생님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현재 8분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참여한 분들 많아지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요즘에 교사분들 업무량 너무 많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일인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되셨는지요?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도하다 보면 너무 학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문제나 교육격차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공교육도 살리고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오픈 교육 운동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에서도 오픈 교육 운동이 학습 놀이터를 통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 선생님들이 다 과목을 각각 담당하시는 건가요? 네. 이성근 선생님은 무슨 과목 담당하시나요? 저는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연민 네,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제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들도 다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초등학생들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있고요. 네. 중학교 1학년은 수학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위한 고민 상담 게시판과 또 학생들이 그린 학습 만화 게시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목마다 아이들 참여하는 빈도수도 좀 다를 것 같고 선생님 인기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과목 선생님이 가장 아이들한테 인기가 높을까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인기가 있는데요. 굳이 이제 한 명을 딱 뽑는다면은 국어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국어 하신다고 예. 하죠? 네, 제가 가르치기 때문은 아니고요. 네, 네. 어떻게 가르치시길래 아이들이 국어 이렇게 좋아할까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통 EBS 강의 같은 데 보면 이제 좀 약간 딱딱하잖아요. 네. 저는 진짜 아이들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끔은 좀 이렇게 성대모사도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목소리 국어다 보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루해질 수 있는 수업인데 네. 나름대로 개발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동영상 제작의 베테랑들은 아니실 텐데 이런 활동하시다 보면 힘들 때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힘드실까요? 일단은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일 힘들어요. 네. 이제 학습 놀이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또 이제 교사니까 또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학교에서 남아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말에 개인 시간을 내서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못 쉬니까 그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성근 선생님은 어떤 게 힘드세요? 저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나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학교 방송용 기자재나 그 선생님들 개인용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나 또 지원이 좀 없다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정말 지원이 특별히 없다면 어떻게 그 재원 마련하시나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뭐 돈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저희들 시간 좀 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귀한 시간 내서 그 휴식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힘들게라도 해야만 하는 이유, 보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공교육 교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공교육이 좀 희망이 없다. 뭐 교사들은 좀 뭔가 나태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아닌데 저희가 진짜로 뭔가 노력해서 보여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현장 밖에서도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보자 이제 이런 네. 취지시군요. 특별한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이트 이용하는 학생들 무척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학습 놀이터 개설한 지 이제 갓 1년이 됐는데요. 회원 수는 지금 현재 3만 명이 넘었고 그렇군요. 네, 방문자 수는 73만 명, 그리고 글 조회수가 무려 350만 건이 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놀랍습니다. 네. 놀라서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시간이 갈수록 더 아마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더 놀라운 게 350만 회, 회원수가 3만여 명인데 선생님이 8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운영이 가능한 건 선생님들 정말 주무시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이 사이트를 이제 저희가 보통 카페 운영이 어려운 점이 뭐 도배글이나 아니면 욕설 이런 게 많은데요. 네. 여기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정작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이제 그런 악플 이런 거 달지 않고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우미 학생들이 있는 거군요. 네. 알게 모르게. 요즘 인터넷 강의하는 사이트 참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거니까 뭔가 특별한 장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이트와는 다른 특별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현직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공부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인데 네. 학생들은 그곳에서 예능적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놀이터에서는 학생들의 지적인 끼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선생님들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 이후에 뭐 의문점이나 질문이나 아니면 선생님과 이제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일단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카페 그 게시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질문 올리면 8분 선생님 외에도 이 또래 교사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기 위해서 저희의 좀 수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 일일이 달아주시려면 보통 시간이 아니시겠어요, 그것도. 네. 예.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수 있다면서요? 네, 그 학습 놀이터여서 그 지식 나눔터 대회라는 거를 개최하는데요. 이제 그 대회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영상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제 재밌는 점이 보통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어, 러시아어, 뭐 엑셀, 파워포인트, 동화 구연 이런 거 보통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학습 놀이터 저희가 만든 동영상보다도 이 아이들이 만든 게 저희가 더 소중하고 네. 더 자랑거리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만들었으니까 좀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마 직접 보시면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네, 겁니다. 요즘 아이들 컴퓨터 키드잖아요. 정말 네, 뭐 그렇죠. 아이디어도 많고 컴퓨터 어른들보다 더 잘 다루기 때문에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아이들 제작한 것 중에서? 그 맨 처음에 또래교사로 선발된 학생인데요. 그 학생 현재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그 학생의 그 강의는 정말로 교사가 봤을 때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 그 친구 강의가 사실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국어 선생님보다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고 네, 네. 그 친구 꿈이 선생님이거든요. 예. 그 친구는 지금 꿈을 현재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와, 저희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또래 교사는 어떻게 선발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 나눔터 대회라는 곳에서 네. 대회를 열면 이제 거기서 우수한 자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저희가 보고요. 그래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와, 3만 명 중에서 또래 교사 되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겠어요. 되는 것도. 예. 그 학생들의 반응 참 궁금합니다. 직접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도 물론 많이 이용하겠지만 뭐 다른 아이들 여러 가지 반응들 남길 텐데 어떤가요? 이게 좀 저희들 칭찬이 될 수 있어서 좀 그렇긴 괜찮습니다. 한데, 예. 일단 학생들이 학습 놀이터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재밌어하는 거는 뭐 첫째고요. 네. 일단은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그런 듣고요. 아이들이 많습니까? 예, 많이 듣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는 공부에 그렇게 흥미가 없었는데 인터넷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이게 카페를 보고 이제 공부에 흥미가 생겼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학습 놀이터 공부해서 학교에 갔더니 이제 공부에 성적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한테 댓글이나 쪽지를 개인적으로 보내서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어떤 학생이 카페에 자신의 성적표를 인증샷으로 올린 거예요. 예. 보통 아이들 자기 성적표 부끄러워해서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 어렵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봤더니 자기 반에서 25등 하던 친구였는데 3등으로 올랐다고 그런 것까지 남겨주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학습 왕인데 와 나는 우리 반 27명 중 25등이다. 거의 꼴찌다. 하지만 학습 놀이터 때문에 이번 11월 시험에서 3등 되었다. 반전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나를 죽도록 칭찬해 주셨다. 학습 놀이터 짱 이렇게 올렸네요. 네. 와 이거는 정말 아주 믿을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렇죠. 예 그런 댓글이네요.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겠어요. 네, 학부모님들이 학습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는 메일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어머님은 학습 놀이터를 통해서 학원을 끊고 공부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분도 있었고요. 네. 경북의 영덕에 사시는 한 부모님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경북 영덕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오지동리라고 할 수 있죠. 학원이 있긴 하나 엄마표 공부가 최고의 알토라님을 알고 있는 저는 이 카페가 무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활용할게요라고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가르치고 계신 학교에서의 학부모님들도 다양한 반응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이트를 보고 동영상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에 얘가 뭐 또 딴 거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의심하시다가 네. 보니까 공부하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직접 가르치시는 제자들의 그 변화 같은 건 없나요? 이 학습 놀이터는? 일단은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반만 가르치다가 네. 다른 이제 3만여 명의 예, 학생들. 3만 명이 이제 예. 댓글이 막 올라오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더더욱. 그렇죠. 예. 예. 그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동영상 너무 잘 찍지 질투도 말라고. 하는군요.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성근 선생님만 학생들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 반 학생들은 저를 굉장히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좋아하기도 달리봤다. 하고, 예, 다음에 좀 저를 약간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는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두 분 혹시 결혼하셨나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 하셨고요.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네.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좀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 학습놀이터 그 사이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쫑긋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검색창에 이제 학습 놀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네. 바로 첫 화면에 저희 그 카페가 나와 있고요. 아, 이 카페 가입 절차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가입만 하시면 모든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가입 후에 여기 이제 아무래도 공부하는 공시다 보니까 운영 수칙 같은 걸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학습 놀이터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즐겁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8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무료로 초등학교 아이들 학습 돕는 사이트 학습 놀이터 운영하고 계신 인천 심곡초등학교 이성근, 김연민 선생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티칸전 티켓 6615님, 8698님께 드리고요. 라디오 시계는 저녁 준비하며 듣고 계신다는 김보경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아이의 마음이 보입니다. 학습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내일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말합시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